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개헌 이슈를 불쑥 꺼내든 것을 두고 세종시 내부에서조차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의회에서 개헌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는 제안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과연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깜짝 제안한 최민호 세종시장. 국회와 대통령 제2지무실이 건설되고 난 뒤에 개헌을 한다는 것은 늦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동시에 같이 추진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제안이 나오자 시민사회단체에선 아무런 계획과 협의 없이 즉흥적이고 선언적으로 이뤄졌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지역 정치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역할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에 세종의사당의 국회규칙 통과를 조속히 요청하는 것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최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소희 시의원은 이번 최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발되어 이전 제안과는 다르다며 세종시 차원의 개헌 관련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세종시 의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통해 결정을 할 것이고 추진기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조례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 역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과의 정식 협의 절차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실제 최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 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수도 개헌 제안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던지기식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시장님이 그냥 머릿속에 든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은 기자들에게 발표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지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제기되고 있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이슈. 과연 민주당이나 시민사회로부터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소희 세종시 의원이 행정수도 개헌 관련 추진기구 신설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깜짝 제안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 세종시 의원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없이 즉흥적으로 내놓은 최민호 시장의 깜짝쇼를 국민의힘 시의원마저 동조해서야 되겠냐며 각 정당이나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 후에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분권 세종회의도 왜 시민들과 소통에 관련 조례안을 추진하지 않느냐며 굳이 조례안을 만들겠다면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의 랜드마크인 천안 삼거리공원, 지난해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데 그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천안 삼거리 공원입니다. 흥타령 춘축제 때 사용하던 공원 주무대는 철거됐고 지하주차장 기반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1월 착공한 삼거리 공원 재개발 사업은 국도비 134억 원에 시비 436억 원을 더해 총 5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은 총 2단계로 추진되는데 오는 8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은 251명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생태 연못 등을 갖춘 자연마당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그 1단계 사업인 지하주차장과 자연마당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연마당에는 생태하천, 그다음에 항토길,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들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2단계 사업은 축제와 놀이, 녹색, 물빛 등 총 4가지 테마 정원을 조성합니다. 새로 정비되는 삼거리 소하천을 중심으로 수변 무대와 산책로가 조성되고 온 가족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쉼터가 만들어집니다.
뭐 물빛 정원이라든지 놀이 정원 이런 4가지 테마로 공원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즐기고 친환경적인 그런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시는 내년 연말까지 재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2025년에는 삼거리 공원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군 이전 평택특별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보상비 증가 등의 이유로 기재부와 국방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즉시 법 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충남도가 먼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현재 평택시 등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범위를 아산시 등 주변 피해 지역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법 개정 촉구에 나선 충남도. 지난해 10월 개정법 발의에 이어 지난 3월 정치권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충남도는 동일한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불평등한 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관련 지자체와 공조하여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또 국방위원회, 국방부, 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해서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보상비 증가 등의 이유로 기재부와 국방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충남도가 법 개정을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고 먼저 대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정부 부처와 소통 결과 법 개정 이상의 대안 사업을 제안받았다며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 사업 추진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까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 사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 개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군기지 피해 조사 및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자 세종시가 그동안 정밀 조사를 거쳐 비정상적인 거래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조사 결과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어서 경찰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국회 배진교 의원에게 제출된 지난 5년간의 부동산 변동사항 내역을 토대로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 959필지 중 약 34%에 해당하는 326필지에 대한 거래가 투기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보니까 부동산 투기가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전혀 관리 감독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세종시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이후 연서면 4개리 266만 제곱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해오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도 실시 중이란 겁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시세보다 저가나 고가로 거래 신고된 50건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비정상적 거래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상 거래로 확인된 바가 있는 그 19건 중 13건은 1억 3천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증여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6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서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50건의 의심 사례 중 16건은 정상거래로 확인됐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의당과 세종시가 각각 내놓은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 건수는 조사 면적과 방식 등이 달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국가산단 일원에서의 부동산 투기 불법 사례는 경찰의 수사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서 진상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원에 대한 농지 투기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건은 모두 28건으로 농업법인 또는 부동산 개발업체 5건과 농지법 위반 23건 등입니다. 이를 필지로 환산하면 농업법인 등은 53필지, 농지 투기 의심 건은 46필지입니다. 정의당은 전수조사 결과 지난 5년간의 투기 의심 사례는 326필지에 이르지만 이 중 부재지주와 과잉대출 등을 선별한 1차 분해안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원도심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중앙시장 인근의 사직구역에선 얼마 전 발표된 감정평가액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주민들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조만간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천안 사직구역입니다. 2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아파트 765가구와 오피스텔 168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종전자산 평가액과 비례율이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절반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통보된 감정평가액은 평당 270만 원에서 500만 원 초반인데 주변 시세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100만 원으로 다른 곳보다 비싸 불만이 높습니다. 요 주변에 요 아래 작년 재작년에 1,000만 원대 매매가 됐는데 이게 지금 종전 가격이 여기 517만 원 나오는데 거기에 반 수준도 안 되는 가격이다. 천안 역사 징계 축의 GTX 시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 등 개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사업 이익률을 뜻하는 예상 비례율이 100.5% 정도라서 사업 구역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도 평가액에 2억 원을 더 보태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체 조합원 150여 명 가운데 6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평가 재조사와 분양가의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천안 지역 외의 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 재조사와 조합원 분양가의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종전자산평가액은 조합원의 출자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일 뿐 보상금이 아니라며 비례율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전자산감정평가 금액은 그 사직구역 일단의 구역 내에서 출자 비율을 추후에 부담을 하든 돈을 더 받든 그 출자 비율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라고 보면 됩니다. 비례율도 계속 바뀌고요. 이어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설명회를 열어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중기획보도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배방상점과 상인들을 김장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년째 배방읍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정혜정 씨. 요즘같이 어려운 적은 처음입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워낙 야채값 뭐 고기값이 오른 정도가 아니라 참기름, 식용유 모든 게 다 올라 버리니까. 버팀목이 돼준 건 바로 배방상점과 상인회. 서로 힘든 점을 공유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이렇게 견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잘 견디자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의지들을 서로 많이 하니까. 상인들이 주체가 돼 침체된 상권을 다시 살리고자 만들어진 배방 상점과 상인회. 지난해 7월 정식으로 상점과 등록까지 마쳤고 현재 93개 상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기부의 전통시장 첫걸음 공모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위생과 안전은 물론 상인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배방 상점과 상인들은 그 위생하고 철저하게 청결하게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상품을 구매하며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는 키즈 프리마켓을 여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동행축제에도 참여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몇 분 되셨던데요, 저희도? 다들 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인들의 의지가 크다는 겁니다. 걷기 대회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시면서 좀 행복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저희가 상인회를 좀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의견들입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배방 상점가. 아산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도약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항상 같이 해서 정말 여기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배방 상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성거읍에 있는 천흥사지가 고려 초기 호서 지역 최대급 왕실 사찰로 추정된다는 소식 지난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5층 석탑 뒤로 펼쳐진 넓은 절터. 과거 천흥사라는 사찰이 있던 곳인데 정확한 창건 시기와 규모는 아직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발굴 조사에선 절의 중심 건물인 금당지로 추정되는 건물터와 회랑지, 보도시설 등이 발견돼 천흥사지의 건물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천안시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문화재청이 세 번째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성과를 내놨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2차 조사 때 발견된 금당지 옆에 나란히 두 곳의 금당지가 추가로 확인돼 천흥사가 1탑 3금당 형식으로 고려 초 창건 이후 사역이 점차 확장된 다원식 가람 배치임이 밝혀졌습니다. 정림사 가면 탑 뒤에 금당이고 감당이 있고 하나씩만 있죠. 이걸 우리가 단원식 가람이라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탑은 비록 없지만은 이렇게 나눠져 분리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원식 가람이나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분포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된 지역은 사찰 전체의 5분의 1, 북서쪽 일부에 불과하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50기 이상의 건물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화강석을 목가구 짜듯 구성한 가구식 기단은 고려 이전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고급스러운 형태라며 고려 왕실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가구식 기단에 보이는 고려시대 사찰의 이제 사례가 매우 드물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형 건물 한 3동을 동일한 형태로 지을 수 있는 것들은 이 고려 왕실과의 연관성을 또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천흥사 삼보 등 명문 기와편과 천흥사 우라고 새겨진 청동 접시, 고려 왕실 계통 사찰에서 나오는 청동 소탑도 발견됐는데 유물의 희귀성은 물론 보존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3차 조사를 진행한 지역 외곽으로 유적이 확인되고 있어서 추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려 초 왕실 사찰이 분명한 이곳 천흥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마음 명랑운동회가 4년 만에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평소 다 같이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은 서로 화합하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공을 서로 힘을 합쳐 빠르게 이동시키는 슈퍼볼 릴레이. 통통 튀는 공에 마음먹은 대로 옮기기가 쉽지 않지만 천천히 호흡을 맞춰봅니다. 삐걱대던 움직임은 어느새 하나처럼 움직이고 승리의 순간에는 환호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번 게임은 홈팀의 승리! 표적을 향해 공을 던지는 선수들. 표적에 가까이 붙이기 위해 집중 또 집중합니다. 다 함께 신나게 뛰놀면서 모처럼 장애인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고 이제 좀 많이 완화돼서 이렇게 좋은 명랑운동회라고 이렇게 개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이 주최한 한마음 명랑운동회입니다. 평소 다 같이 모여 체육활동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기 위한 대회로 아산 지역 장애인과 가족, 활동 지원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4년 만에 운동회가 개최된 만큼 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서로 장애는 틀리지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정을 해서 다 함께 그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마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명랑운동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다 함께 웃고 뛰놀며 행복과 추억이 가득한 하루가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됩니다. 네. 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는 거 이런 걸 몰라요.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 가면 다 죽으니까. 네. 그때는 일선에 가면 다 죽는 줄 알았지 사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 목숨 바치고 싸운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보람 있죠. 목숨 내고 싸운 거.